9월 23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날씨가 좀 더 좋아지면서 지금 금요일 아침까지 주로의 상태는 포화주로의 상태거든요. 근데 한 15%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벽하게 날씨가 뭐 말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난주와 좀 비슷한 주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앞선에 가는 마필드, 내측으로 기대는 마필들, 안쪽 펜스 전개하는 마필들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철저히 한번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사실 뭐 올말 경마는 상당히 터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잖아요. 그 부분을 캐치하고 복병권에 있는 마필드 한번 제대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기 마필 자체들이 또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막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안쪽에 1번마 골든베르크, 8번마 3회 번쩍, 4번마 풍운지마 이렇게 3두의 마필이 일단 팔립니다. 외곽에 8번마 3회 번쩍 같은 경우는 427kg, 마체가 작은 게 단점입니다. 앞말치고는 상당히 좀 작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마필의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었고요. 선이 매각에 붙으면서 라스트는 약 추진하면서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라스트 채찍을 한 대도 때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쭉 가는 모습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경우 그때의 에세 자체가 휴양마드라고 일단 했습니다. 근데 1분 2초 9예요. 타임 자체는 괜찮았고요. 그래도 안정적인 마필은 1번마 골든베르크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왜? 1000m 경주는 외곽 게이트보다는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하고요. 앞말보다는 순말이 더 유리해요. 이 마필 골든베르크 같은 경우 강하게 추진하면서 중속에서 선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약간 모리를 맞아봤다는 게 이 마필의 장점이고요. 김영근 기수가 지난주부터 금요일부터 열심히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3경주에 출전하는 국내에서 6등급 배트 캡틴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과 지구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이 마필도 이제 438kg가 나가는데 일단 이 마필은 이제 순말이 438kg는 조금 적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조교의 강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니까는 체중은 무조건 불고 나온다고 판단돼요. 이렇게 마필 자체가 지난번 주행검사 때 많이 빠졌는데 강한 조교를 한다는 거는 더 빠질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교 강도를 올렸기 때문에 분명히 체중이 불고 나온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1번마 골든베르크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는 판단되고요. 4번마 풍운지마 같은 경우는 지금 주행검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10주의 공백이 약간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8번 같은 경우는 4주, 3주 거의 정상적인 주기에서 출전하는데요. 4번마 풍운지마 같은 경우는 10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최근 마필을 타는 모습을 보면 거의 뭐 따라가는 전개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풍운지마는 좀 현장에서 이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도 뭐 계란형 큰고리 제갈, 망사 눈가면 이런 걸 다 이제 신청하고 나옵니다. 9천마리짜리 견맥가 마필인데 요즘 뭐 박남성 마주의 마필들이 2세 마필들이 완전히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풍운지마는 현장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1번마 골든베르크 이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2경주입니다. 호흡압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1마리가 출전하는데 마필 자체들이 다 해볼만한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6번마 히어로파이터 지난번에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밀어서 선행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속에서 선행을 갔는데 또 그렇게 막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갔지 이번에는 6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기에는 좀 까다롭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 마필은 7월 8일 경주 때 문성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모리를 일단 맞아봤던 마필입니다. 그때 7월 8일 경주 때 보면은 이 발주대 안에서 기립을 하는 바람에 이 발주 보조원도 다쳤었어요. 그때는요. 같이 넘어가가지고 발주 보조원도 다치고 이 말도 이제 뒤로 넘어가서 다시 빼가지고 이제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 모래를 일단 맞아봤다는 거예요. 8월 5일 경주 때는 일단은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중속에서 선행을 갔고요.
7번마 정상 에이스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히어로 파이터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서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다고 판단되고, 안쪽에 2번마 위즈러너가 있기 때문에요. 빠른 말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3번마 스토미케이도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요. 외곽에 있는 마필들도 의외로 신마들 경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3초 7 스타트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다면 정상의 에이스를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스타트 때 중간 정도 추진을 하면서 모래를 맞으면서 마지막에 잡고서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 때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더 좋아요. 확실히 막 1억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라 그런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김영근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 자체가 지금 이게 경매가가 1억 7천만 원이거든요. 거의 뭐 따지고 뭐 한 1억 4천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만큼 많은 마주들이 이 마필을 구매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다는 거죠. 지금 뭐 끌고 갈 힘도 좋고, 주폭 자체가 뒷다리 힘이 의외로 쭉쭉 타는 모습이 상당히 줍니다. 일단 의도적으로 지난번에 주행검사 때 모래를 맞춰보고 주행을 했다는 것도 일단 장점입니다. 김영근 기수가 이번 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나온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말들도 제가 봐서는 거기에 또 받쳐주고요. 제가 주중 3도 방송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기술을 믿지 말고 마필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크레이지 러브라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채찍도 때리면 쭉쭉 나가죠. 그럼 딱 2대만 때리고 추진하는 거예요. 딱 2대만 때리고 지금 마지막 한 발 더 때리는데, 요거는 뭐냐면 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골이 나고 지금 채찍을 때렸거든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7번마 정상 에이스를 이번 경주에 축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쪽에 위즈러너,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레이스 전개상 강하게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안쪽 게이트입니다. 여기 모래도 일단 마저 봤고요. 계란형 클고리제가 망사 농가면까지 일단 복용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망사 가면을 쓰고 주행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망사 농가면 모래도 마저 봤습니다. 여기에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11번마 썬더드림, 요거까지만 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썬더드림 같은 경우는 트래피트 제가를 했는데, 얘도 라스트에 한 대만 때리고 잡고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모래의 반응도 좋고요.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외곽에서 무빙을 때우면 돼요. 외곽 11번 게이트라는 게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기는 있다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7번을 넣고 2번, 11번, 6번 이렇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2마리 경주 편성인데요. 11번마 배다리 쾌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인곤 기수가 강하게 밀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이죠. 근데 여기 이제 지난번에 4월 달에 이제 관절염이 발생하고 좀 공백에서 말 자체를 만들고 나와요. 근데 이번에도 조교가 그렇게 강한 조교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속보와 구보 위주로만 조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 딱 지금 2차 순간에 딱 걸려 있거든요. 3차 감은 안 올라가는데 2차 감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11번 배다리 쾌검. 최범현 기수의 스타트는 좀 믿을 수가 없죠. 8번마 태평으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모래 종통을 맞으면서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면 그냥 모래에 맞는 부분만 보고 그냥 가면 되는 부분인데, 모래를 맞았을 때 외곽으로 사행을 했어요. 외곽으로 막 기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경주는 모래를 피할 수 있는 경기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또 외곽으로 붙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안정적인 마필은 3번마 물레방아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 마필은 다리를 바꾸지 못하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 바꾸를 하지 못하는 건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1200m 경주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3번마 물레방아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문성혁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가 11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 자체를 전혀 풀지 못했어요.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속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속에서 못 넘어가요.
말 자체가 워낙에 스타트 중속이 평범하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10번 게이트에서 발주도에서 약간 요동을 하면서 점프를 하면서 늦어버렸던 마필입니다. 약점프하고 늦어버렸으니까 이 점프한 순간 뭐 늦어버렸죠. 그래서 근데 그거에 문세윤 기수가 밀고 가면 괜찮았을 텐데 의도적으로 자꾸서 또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걸음거리를 확인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우 0.5km 감량도 받았고 장초월 기수가 월요일부터 직접 조교도 했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발주 부분이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지 나머지 마필 자체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3번 물레방아 충분히 2선, 3선 여차하면 밀어서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마필이 3번 물레방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물레방아 이번 경기 보셔야 됩니다. 3번을 가장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후차권에는 뭐 8번하고 11번 이런 마필들 기본을 봐야 되겠고 6번마 찰나질주가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배당입니다. 얘는 배당 마필입니다. 찰나질주는 지금 마필 자체가 마지막 끝걸음 13주 3이거든요. 34주에 공백이 있는 마필입니다. 공백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는데 요거 김용근 기수가 조교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만식 기수가 조교를 하다가 김용근 기수가 이번 주에 조교를 했어요. 근데 이 마필 보면은 별거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김용근 기수와 하만식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판단돼요. 조교를 너무나 잘해놨어요. 지금 국내산 5등급 마필도 블루인디라는 마필하고 보면 병합조교도 했고 상당히 잘해놨기 때문에 공백이 있어서 의외로 좀 덜 팔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져가야 된다. 6번마 찰나질주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리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송의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번마 블루인디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꼬리에 약간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들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됩니다. 중간에 막 모리를 막거나 이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 17번을 뛰는 동안 한 번에 우승을 했고 최근 뭐 6, 7번의 경주에서 2차권에 오는 말이 아닙니다. 워낙 레이스 자체가 약해요. 블루인디가 압도적인 인기마 마필인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1분 28초 이때였다고 지금 인기마로 팔려요. 여기에 기수 자체도 김덕현이고요. 그 예전에 6월달에 5월달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혁 기수가 인기 2위, 인기 1위 팔리고도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현상 자체가 강한 경주에서는 강한 만큼 또 약한 만큼 뛰는 말이라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인디도 전 세게 보지 않겠고요. 9번마 익스펙트 54.5의 부담령으로 좀 출몰했는데 지난번에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제가 봐서는 거리에 적응하지 못했고 얘도 뭐 무조건 앞에 쪽에 가야 되는 마필로 판단돼요. 모래를 맞으면 약간 추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9번하고 10번은요. 이게 인기만데 그렇게 센 말은 아니고요. 5번만 레드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다리 바꿈도 못하고 중속에서 그냥 모빙을 따야 되고 얘도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9번, 5번을 놓고 때린 충막감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는 한 마리는 인기마 중에 잘라버리겠고요. 복병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인데 야 이건 여기서는 딱 찬스예요. 그 조교도 제가 봤을 이 기수가 정말 열심히 다 만들어 놨어요. 의외로 인기권에 많이 몰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임팩트 있는 중배당을 한번 노려볼게요. 여기 10배당 기본적으로 7배, 8배 이렇게 팔릴 건데 조금 공략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한 15배, 20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4경주 한번 제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후반부 경주 풀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주 예상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 경주 여러분들은 주중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대응 클래스 워낙에 똥발 편성이더라고요. 편성 자체가 너무 없어. 얘는 여기서는 그냥
제가 봐서는 와야 되는 말로 판단됩니다. 대응 클래스는요. 이 정도 편성? 여기 뭐 조교 자체도 워낙에 잘 해놨기 때문에 문정근 교수가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열심히 신경 써서 조교한 마필입니다. 최봉준 교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준비했고요. 지난번에 취입으로 13초 때 뛰었던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는 뭐 4번째, 5번째까지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이 마필 자체가 완전히 맨바닥에서 취입하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상당히 문정근 교수가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뭐 뒷다리 힘도 좋아졌고, 지난번에도 스포 조교를 2번을 했는데 이번에도 스포 조교를 3번을 했어요. 제가 이제 스포 조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마필들을 골라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마필들이 다리 상태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스포 조교를 하지 않는 마필들은 약간 다리 상태가 이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응 클래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조교율 강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다리 상태가 완벽하고 판단돼요. 8번은 그냥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안정적인 충학과입니다. 조교 보더라도 열심히 조교를 했습니다. 잘 가죠? 이 정도면 여기서는 뭐 지금 신마들이랑 병합 조교를 하는데 최봉주 교사랑 같이 병합 조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속보 구보 위주로 지금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8번을 인정하고요. 여기 이제 복병만 한 마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지만은 저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3번마 서울 스포트가 되겠습니다. 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노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이 레이스에서 빠른 마필 자체들은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서울 스포트만큼은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승급전에 맞으면서 재구염을 한번 취소. 지난번에 중위권에 따라가는 전기에서 김태희 기수가 완전 바닥을 쳤는데 정정희 기수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조교를 했습니다. 근데 걸음걸이가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마필의 단점은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이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선행을 가야 돼. 근데 이 레이스에 정정희 기수가 충분히 안쪽 게이트 입장으로 밀면 선행을 갈 수 있다고 판단돼요. 서울 스포트 보셔야 되고요. 또 한 마리 11번 힐링 헤이븐이 되겠습니다. 얘는 가져가야겠죠. 미국산 마필입니다. 국내산 마필인데 미국산 마필이 지금 출전하는 거예요. 뭐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지만 워낙에 강한 레이스에서 뛰었던 마필입니다. 레이스 자체가 워낙에 강한 레이스에서 뛰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봐야겠죠. 11번 힐링 헤이븐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은 8번만 대응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사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1마리 출전하는 경주인데요. 여기는 뭐 계속적으로 선행을 가지 못했던 마필 2번마 마이센터 요거 이제 안정적 충막감입니다. 토요금마 후반부 경주에서는 좀 안정적인 충막감이 많습니다. 뭐 선행을 가냐 못 가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는 거고, 지난번에 라라케이 달빛 조각 특별 경주에서 뛰었던 마필이죠. 라라케이가 엄청나게 그냥 라스트 쫙 엄청나게 왔었잖아요. 그 레이스예요. 그 레이스에서 지금 사정권에서 붙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더 약해졌고 빠른 마필이 1번마 스페어 골드가 있는데 또 이건 그렇게 뭐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번마 마이센터가 충분히 이 레이스에 선행을 갈 수 있다고 판단돼요. 선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선의 외곽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마이센터 보고 들어가겠고요. 자, 여기 이제 복병마 2마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마 마이썬더가 되겠습니다. 마이센터, 마이썬더 뭐 요거는 뭐 마주 자체가 좀 다른 마주들인데요.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맞으면서 김정준 기수가 4착을 났는데 4분의 3마신 쿠차 4착을 했습니다. 착차가 별로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날라오다가 약간 늦었다는 거죠. 분명히 혈통적인 기대치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저의 모습을 보면 모래를 적응했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 더 좋겠지만 이 레이스 안쪽에 2번마 마이센터하고 1번마 스피어 골드
여기에 4번마 송암 스카이 이런 마필들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네 번째, 다섯 번 정도만 따라가면 될 수 있다고 판단돼요. 지난번에 걸음걸이가 아예 남아도왔던 마필이 8번마 마이샌더가 되겠고요. 조교 때 엄청난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송암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송암 스카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5번을 냈습니다. 김종준이가 엄청나게 했는데 김효정 기수가 이번에 탔는데 이번에 김효정 기수도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 나오고 있어요.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김정준 기수의 여자친구가 김효정 기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김정준이가 타났기 때문에 김효정 기수한테 마필의 장점과 단점을 싹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지금 신마 호명퀸이라는 마필하고 좀 병합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병합적으로 하는데 말이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상당히 말 자체가 송암 스카이가 잘생겼어요. 의외로 잘생겼습니다. 약간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요거 있기 때문에 약간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기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갈 때하고 둘이 갈 때하고 좀 많이 달라. 지금 군대에서는 4등급 은혜드림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 모습이죠. 지금 관리사가 한 70km, 75km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마필을 대적하고 좀 따라간다는 거. 요 정도면은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지금 안쪽에 대놓고는 수요일날은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병합적으로 해놨어요. 요 정도면 여기서 노려볼 만해요. 자, 안쪽에 2번만 마이선 센터가 쏘고 4번은 송암 스카이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8번은 마이선더가 따라붙는 전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커플끼리 2착, 3착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마 특급대로가 이제 1200m를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삭제시켜드렸는데 그때 뭐 적중을 만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이제 강도를 올렸습니다. 강도를 올렸고 말패기 자체가 좀 더 살아났고 또 2선, 3선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이번 경주 외곽의 8번 은성마루가 선행을 갈 겁니다. 지난번에 은성마루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려는 전개를 했죠. 그때 문학송이라는 마필을 보내주고 문성혁 김덕현 기수가 스타트 납도 잡고서 아예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그냥 펜스에 대놓고 이렇게 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뭐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마필 자체가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고 이번마 특급 대류는 예전에 김규배 기수가 완전히 뭐 다 때려 먹었던 마필이죠. 근데 최근 이혁 기수가 2번의 경기 탔는데 마필 자체가 약간 모래를 맞으니까 약간 주춤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2번, 9번 대끼리 맞고 공략하지 않겠어요. 둘 다 단점입니다. 2번마 특급 대류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9번마 피닉스 서버 같은 경우는 인기마로 팔리는데 뭐 주행검사 7주의 공백에서 지금 패출혈로 지금 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에 지난번에 뭐 주행검사 1분 2초를 떼는데 썩 내키지는 않아요.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2번과 9번 대끼리 맞고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팔리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의외로 이 마필에 대한 단점 자체를 기수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상을 실패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확실히 바뀌었어요. 기수가 알고 있더라고요. 기수가 알고 있고 마방에서도 알고 있어서 그걸 이번에 보강하고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 찬스죠. 굳이 대끼리 경마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번, 9번 대끼리 맞곤 제거하고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마필이 블랙 초콜릿이에요. 요거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말은 괜찮습니다. 블랙 초콜릿 요거 설명드릴게요. 썬더 프린스라는 마필하고 좀 병합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말의 상태는 괜찮아요.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나쁜 편은 아닌데
일단 지난주에 출전하려다가 한 주 더 이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지난번에 빨리 붙었고 빨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약간 국내선 샌더 프린스라는 마필하고 병합 쪽은 약간 밀리지 않냐라는 생각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예, 블랙 초콜릿.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마필은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블랙 초콜릿보다 상태가 조금 올라오는 마필이 있다 판단되면서 그 마필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바로 5번마 순간 터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1번마 나올용이 쏘고 갈 겁니다. 뭐 박은홍 기수가 굳이 이런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하는 거 봤습니까? 무조건 밀어서 뭐 선행을 갈 겁니다. 선행을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의지로 버티는 그림이었는데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14초대예요. 그리고 왼쪽 채찍을 강하게 때렸는데도 다리 밖으로 하지 못했어요. 다리 밖으로 하지 못했어요. 좀 조교구의 강자로 보면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이건 좀 부분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 옆에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5번만 순간 터치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은 약간 주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왕고 강력한 지금 아라모와 상당히 강한 마필들과 싸웠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선행식으로 전기를 하면서 선행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모래를 맞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모래를 맞으니까 말 자체가 주춤주춤 되더라고요. 이번 경기 편성에서는 1번 옆에 장추월 기수의 주특기잖아요. 그냥 꾹 참고 있다가 라스트 한 발을 볼 수 있는 거. 꾹 참고 있다가 라스트 한 발 딱 보면 되는 마필이 5번은 순간 터치예요. 52.5 감량 2점도 있죠. 예전에 56.5를 짊어지고 우승까지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번 보내주고 수sen 옆에 따라가면 돼. 또 장철 기수가 막 밀어서 앞에 가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5번만 순간 터치. 여기서는 한번 이번에는 노려볼 수 있다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8경기는 5번 순간 터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박수홍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외곽의 11번마 프리오사는 일단 가전으로 갈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두 번의 경기에서 때려 먹었잖아요. 7월 23일 경주 때는 매니페 한 방을 때려 들었고, 지난번에 프리오사에 때리면서 23.7배를 맞춰 들었고, 두 번의 경기에서 다 적중을 만들어졌던 마필이 11번마 프리오사예요. 근데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 레이스 중에 11마리 중에는 가장 센 마필로 판단돼요. 근데 1800m 거리가 늘었다는 게 약간 단점이고, 7번마 탑 퀄리티 같은 경우는 12주의 공백이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안쪽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요. 지난번 르얼루드한테 10번마 르얼루드한테 깨질 뻔했어요. 근데 지금 12주의 공백도 있고, 지금 주로 자체가 지난주에 보듯이 알겠지 안쪽에 주로 자체가 무겁습니다. 지난번에 그 생각하고 최범현 기수가 안쪽으로 타면은 요거는 안쪽에 무겁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최범현이가 알고 외곽으로 뺀다?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7번마 탑 퀄리티, 얘는 이제 고민이 많은 마필이고요. 5번마 화이트장 같은 경우는 좀 안쪽 게이트가 유리한 마필이고, 모래를 안 맞아야 합니다. 얘도 모래를 맞으면 약간 주춤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 혼합 3등급 경주에서 두 번의 경우 보십시오. 상당히 빠른 마필 자체들이 있다 보니까 안쪽에 갇혀버리면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3등급 선행을 갔죠. 그 다음에 지금 4월 22일 경주 때는 혼합 4등급 경주에서 외곽으로 무빙을 했죠. 그러니까 모래를 피해야 돼요. 화이트 참돼요. 근데 여기 5번, 7번, 11번 이 마필들의 다 단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복병마를 한번 놓고 때리겠습니다. 이 마필도 최근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조교 때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만 하고 추입도 가능해요. 여기는 선행만 맞고 곧 때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9번하고 막 11번 안쪽에 1번 천상 경우, 여기에 뭐 5번마 화이트참 이런 마필들,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합하는 마필들 배제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우 추입만 놓고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5번마 아르고탑, 6번마 아라모아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10번마 몬스터파워까지 팔리는데요. 5번마 아르고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포 조교를 3번씩이나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르고탑은 스포 조교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좀 안 맞고 뛰어야 되는 부분인데 모래를 맞으면 약간 주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선행으로 갔는데 약간 무리한 전개를 했었던 게서 무너졌던 마필인데 이번엔 선행을 쉽게 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6번만 아라모아도 차분하게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2등급 엘로우캣 일요일날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안토니오 기수가 타는 마필, 이 마필하고 이제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6번, 5번하고 6번하고 거의 뭐 대등한 성격인데 조교가 너무 좋아요. 지금 빅토아르 기수가 지금 직접 조교를 하는 겁니다. 1400m 거리는 이번 이제 아령어때 한번 뛰어보 1분 29초 때까지 뛰어보는 경험이 있는데 추진하는데 일단 반응 객차가 괜찮습니다. 추진하는데 반응 객차는 괜찮아. 괜찮죠? 1400m입니다. 괜찮아요. 말 자체가 부드러워. 멜로우케나고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외곽에 있는 대상경주 안토니오 기수가 타는 마필이죠. 그거하고 대상경주 하는데 말이 많이 좀 단단해졌다?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 아라모아 이 두 마필이 가장 센 마필로 보여요. 아르고탑도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겠고 6번마 아라모아도 앞선에 그냥 붙어겠고 그냥 두 마필이 센 마필이고 11번마 베스턴이 약간 걱정이 되는데 얘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얘가 많이 올라왔어요. 얘도 이제 15주의 공백은 있는데 오늘 박정선 조교사 마방은 조교를 강도로 올리지 못하는 마방입니다. 조교가 상당히 약한 마방인데 이거 베스트스는 공백에서 조교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렇게 3파전 경주로 들어갈게요. 10번만 몬스터파워 같은 게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마이너스 17kg, 마이너스 6kg, 마이너스 9kg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거 현장에서 체중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플리밍스타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입니다.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라스트 화면 보고 합격했던 마필이고 서인석 쪽에서도 이제 요즘 보면은 한계가 좀 온 것 같아요. 문성혁 기수가 탔던 마필도 깨진 마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기수를 교체하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소속조 기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속조에서 전담으로 맞는 기수이기 때문에 일단 태워줘요. 근데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태워줘요. 근데 깨지고 났을 때 바로 이제 카트하고 안토니오 기수, 뭐 김용근 기수, 유승환 기수 이런 기수들을 선택을 하잖아요. 저번 블루밍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주 뭐 안쪽에 이번 천마챗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뭐 그렇게 뭐 센 마필은 아니잖아요. 뭐 7번마 블루밍스타가 분명히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고 마이너스 3.5km 감량 2점까지 2.5km 감량 2점까지 있기 때문에 블루밍스타는 여기서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판단됩니다. 7번을 축으로 일단은 안쪽에 1번은 엔딩 파이어가 팔립니다. 얘도 이제 모리를 약간 피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토니오 기수는 모리를 피하는 부분을 상당히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되고요. 8번마 어서와 같은 경우는 1300m가 거리 적정 거리고요. 여기서 이제 배당이 타진다면 3번마 에이스 군주가 되겠습니다. 얘를 배당으로 가져갑니다. 김초로 기수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하고 끈끈하게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뉴질랜드산 마필인데 아직 뭐 경주에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최근 경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리를 다 맞아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잡고서 한번 따라가는 전개를 해봤고요. 근데 타임은 1분 21초입니다. 이번 경주 그렇게 센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3번은 에이스 군주도 여기서는 한번 해볼 만한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충분히 4선, 5선까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마필 자체들의 능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3번마 에이스 군주 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이마가 거의 좀 불안한 부분이 많은 경주입니다. 12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요. 안쪽에 1번마 리월마, 11번마 라스트 펀치, 여기 3번마 컴플리트 타임, 여기 9번마 그마이키미, 이렇게 4두의 마필들이 일단 팔립니다. 자, 일단 9번마 그마이키미 같은 경우는 레이팅 80점에서 지금 계속 내려오면서 강등된 마필입니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된 마필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레이팅 제도가 시행하고 나면서 그전에는 강등 제도가 없었으니까요. 그마이크미가 이 정도로 내려왔어? 50, 근데 57.5예요. 근데 58, 58 다 띄어봤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말 자체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편성 자체도 2등급 편성도 그렇게 센 편성도 아니고요. 3번마 컴플리트 타임 같은 경우는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안쪽에 리올마가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3번마 컴플리트 타임도 여기서는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1번이 따라가 버리면 선행을 갈 수 있는 건 3번이잖아요. 3번이 옆에 붙을 수 있는 마필 자체가 8번마 문학회, 11번 라운드 제트 이런 마필뿐이 없고 여기에 이제 외곽의 11번 라스트 펀치가 되겠죠. 그래도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11번 라스트 펀치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돼요. 네, 왜? 2타 자체가 매번 늦습니다. 2타 자체가 매번 늦어가지고 매번 늦발동에 걸리는 부분이죠. 지난번에 1200m 늦발동을 걸리면서 중간에서 치고 나오면서 4콘에서 치고 나오는 걸음거리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이번 경주 1400m 거리가 늘었습니다. 좀 더 한 템포 숨을 돌릴 수 있는 경주 편성이죠. 지난번에 숨을 돌리지 못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다면 이번엔 숨을 돌릴 수 있으면서 레이스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1번만 라스트 펀치도 여기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판단됩니다. 여기에 컴플리트 타임은 가져와야 됩니다. 이를 견딜 수 있는 마필, 선행형 마필들이 없고 여기 9번마 그마이크미도 살아나는 걸음이고 1번마 리월마 같은 경우는 편성 자체가 워낙에 뭐 두 번의 경우 다 셌지만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전에 완전히 베스트 컨디션 자체는 좀 아니라고 판단돼요. 때문에 1번마 리월마는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경주 12번 라스트 펀치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여기까지 12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토요 경마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박수 경마 자체가 서울 경마가 더 많아졌고 제주 경마가 5경주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편성이고 제가 토요 경마 말씀드렸듯이 마필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좋은 마필 갖고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송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